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SPM에서 나온 PL87W 몽돌. 일단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이번 시간에도 영상에 퀴즈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퀴즈를 맞추신 분들은 이 키보드를 드려요. 그루브스톤 GS85라고 하는 키보드고 또 굉장히 비싼 키보드입니다. 제가 이제 리뷰 때 사용했던 키보드인데 스크린도 있고 노브도 있는. 자, 제가 최근에 리뷰한 3개의 영상이 있죠. 먼저 SPM68A, DSM랩에서 나온 P11, 세라키 키캡, 그리고 지금 이 영상까지 해서 총 4개의 영상에 힌트를 흩뿌려 두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또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여드린 이 키보드 상품? 사은품?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예요. 이 정답의 힌트를 드리자면 드래곤볼의 크리링, 그리고 영화배우 이계인 씨, 요렇게 요 2개가 힌트입니다. 하여튼 정답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탱키리스 배열이고 하단부 배열도 가장 안시 표준을 따르고 있는 그 배열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1.25U짜리 키캡 하단열에 이렇게 7개 있고 6.25짜리 스페이스바 이렇게 있는, 딱히 특이한 점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 일단 그런 배열이고요. 일단 플라스틱 키보드입니다. 플라스틱 키보드인데 제가 이 색감을 잘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근래에 만났던 키보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형광색 연두색도 아닌 것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쨍한, 정말 쨍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후면 쪽에 보시면은 USB Type-C, 여기는 이제 이 키보드가 유선, 그리고 무선, 블루투스 무선, 별도의 전용 동글이 필요로 하는 2.4G 무선, 그 3가지 방식을 다 지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이렇게 이 셀렉터죠, 그죠? 모드 셀렉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동글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석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자력이 좀 약한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탁 가려주면 빠질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다리 올려놓고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이제 2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총 3가지 각도로 우리가 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손목 건강, 타건감, 편안함을 위해서는 그냥 이 다리는 안 쓰시는 게 원래는 제일 좋습니다. 손목이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꺾일수록 여기가 긴장돼 가지고 손목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경사 각도가 낮은 키보드를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다 닫아놓고 있었을 때 보면 경사 각도가 얘보다는 살짝 높네요, 그죠? 4도 내지 5도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편안한 각도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 측면 쪽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상판, 하판 사이의 중판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중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판의 용도는 이 소관이 텅 비어 있는 곳을 채워줘서 통울림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혹은 울림의 전달을 한번 끊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판이고요. 그 역할만 하면서 속으로 쏙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얘는 2가지 기능을 합니다. 나머지 1가지 기능은 뭐냐면 이 부분에 이제 LED 확산 디퓨저로서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 게이밍 감성을 좀 챙겼다. 저는 그냥 단정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 현란한 게이밍 감성 싫은데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놓고 보니까 안 보여요, 이쪽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딱히 막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막 이제 그러지는 않는, 여기 하나가 좀 이제 화려하게 빛이 날 거예요. 아무 모드나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빛이 나죠, 그죠? 여기는 캡슐락이라 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가? 캡슐락에서 캡슐락 키면 여기가 이제 하얗게 바뀌어서 요거는 이제 캡슐락 인디케이터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면 보시면 이렇게 키캡 색깔이랑 이제 깔맞춤 해가지고 SPM의 스티커가 붙어 있고 KC 인증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키보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 동일한 모델이 중국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중국의 릭스라는 데에서 나온 RS8, 이 SPM 쪽에서 실제로 디자인의 수정, 그리고 내부 흡음재를 재단을 하고 외부의 그 사출 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도 수정하고, 이게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정, 그리고 이제 검수가 직접 되어서 이거 실제로는 SPM에서 기획한 키보드가 맞다라고 봐달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스위치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쓰인 스위치가 보면 이 워블링이 굉장히 없는 비선에서 만든 SPM의 특주축이고요. 특수주문 스위치
SPM이라는 각인이 써 있습니다. 써 있고, 지금 제 스위치 바로 뽑았죠? 이게 핫스왑 키보드라는 거예요. 핫스왑 키보드고, 키캡을 보시면 PBT 이중 사출인데 굉장히 뒷면이 깔끔합니다. 이 잉크의 번짐 없이 이 각인의 해상도라고 할까요? 그게 진짜 칼 같아. 우리가 GMK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죠, 그죠? 색상이 굉장히 예쁜데 각인의 해상도가 되게 칼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색깔의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보면 이게 GMK의 뒷면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SPM. 사실 뒷면만 봐서는 얘가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다, 그쵸? 이거 뭐 형광색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이 하여튼 되게 굉장히 쨍한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은색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검은 하우징에는 검은 키캡이 어울리는 것 같고, 거기에 요런 초록색을 배합했더니 인체에 유해할 것 같은 그런 초록색이에요. 그죠? 각인 예쁘고, 한글 각인도 예뻐요. 한글 각인도 예쁘고, 영문 각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키캡 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폼떡 키보드인 거 보이시죠? 그죠? 폼떡, 폼이 막 깔려 있다 이런데, 그죠? 그리고 키캡을 몇 개 더 뽑아 보면 보이는 게 바로 이 플렉스 컷. 이 폼떡인 상태에서 플렉스 컷이 이제 무슨 의미가 이제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플렉스 컷을 치는 이유는 이 좀 더 말랑말랑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걸 손끝에 부담을 좀 더 줄여준다 라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밑에 폼이 꽉 차서 깔려 있기 때문에 딱히 출렁거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키보드의 가격은 49,900원? 한 달 정도, 실제로 받은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뷰할 것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선입 선출에 의해서 이게 신정 초반에 이벤트가 있었죠. 그죠? 출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기한 안에 맞춰서 영상을 못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가격이 올랐는데 하여튼 49,900원, 이게 정상가죠. 그죠? 굉장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격으로만 쳐도 이 키보드를 좀 까기에는 애매해요. QMK의 비하의 유무선 되는 키보드를 5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리뷰가 거의 뭐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와중에 키감도 좋아. 통울림을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동압이 40g, 바닥압이 45g 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딱 적축 수준의 키압을 가지고 있고, 공장 윤활도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짝 좀 점도가 높은 윤활을 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짝 댐핑 걸리는 그 맛이 좀 나고요. 통울림은 아니고 스위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되게 선명한 소리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소리의 볼륨 자체가 작거나 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뭐 무접점이랑 비교하는 의미가 없죠. 한번 바꿔볼까? 얘는 한이축이 쓰였거든요. 확실히 몽돌 스위치 자체가 좀 더 까랑까랑한 소리가 납니다. 자, 본 김에 이 둘을 비교해 보자면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고는 얘가 더 낮아요. 얘가 좀 더 높고, 제 레퍼런스 이 연연속을 비교해 보자면 진짜 살짝 얘가 좀 더 높습니다. 제일 낮은 순으로 치자면 얘가 제일 낮아요. 낮고, 얘보다 얘가 살짝 높고, 얘보다 얘가 살짝 높고 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해 보면 그렇지, 얘네들은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로, 육안으로 대충 봐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전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리의 크기는 얘보다는 좀 더 저소음, 얘는 좀 더 이 스위치 특성상 되게 까랑까랑하고 선명한 소리가 나는 그런 정도. 스테빌도 윤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철심 철컹철컹하고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어디에도. 요 스위치가 좀 특이해요. 이게 뭐냐면 맥 써 있어요. 윈도우, 맥. 그거 딴 키보드에도 다 있던데 몇몇 키보드에 이런 게 있죠. 근데 얘는 조금 동작 방식이 특이합니다. 이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키를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QMK의 비하가 지원된다, 이렇게 이제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때 얘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라는 거죠. 이 비하가 총 4장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 보여드릴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총 4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저 스위치는 뭘 정해주는 거냐면요, 이 베이스 레이어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윈도우 쪽에 놓으시면 이 키보드의 베이스 레이어, 이 비아에서 보면 베이스 레이어가 0번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저거를 이렇게 맥용으로 탁 전환시킨다 라고 하면은 베이스 레이어를 그때부터는 1번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QMK의 베이스 레이어를 물리적인 버튼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하여튼 비아는 이렇게 키매핑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사이트 와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메이커를 불문하고 QMK의 비아를 지원한다 라고 하는 키보드들은 다 키보드 제조사가 뿌리고 있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다가 업로드만 시키면 키보드를 인식해서 통신을 서로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키들의 그 키매핑을 바꿔줄 수가 있죠. LT 기능 써봤는데 LT 기능 잘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얘 반쪽짜리 비아 아니고 풀 비아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느껴지는 무슨 자잘한 버그라든지 일단 그런 게 전혀 없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키보드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용 동글을 사용했을 때에는 4ms의 레이턴시, 그리고 유선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2ms의 레이턴시를 가져서 그냥 뭐 게임할 때 적합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죠? 자, 일단 이거 뽑아놓고 타건음 한번 살짝 들려드려 보자면, 저는 굳이 비싼 커스텀 키보드 사시느니 배열만 취향에 맞다고 하면 이 키보드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QMK의 비아의 텐키리스 사이즈인데 RGB 화려하지, 뭐 유무선 다 되지, 배터리 4000mAh, 뭐 이런 거 없어요. 어디 가도. 이건 진짜 오래 살고 보니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싶은 정도의 스펙입니다. 이 키보드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키보드는 또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뭐 단점을 그렇게까지 들춰내서 막 찾아낸다 막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키보드입니다. 뭐 앱코의 스테디셀러 있죠. 옛날에 CK87이었나 뭐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SPM의 스테디셀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속에 숨겨진 힌트들 잘 찾으셔가지고 정답 맞히시는 분께 이 키보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도전 바라겠습니다. 제 퀴즈는 제가 최대한 머리를 짜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뭐 도전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이포메이커의 사이퍼 96. 요즘 이런 배열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계산기 달려 있는 거는 전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테레비투